여러분, 반도체 업계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4년 만에 퀄컴과의 협력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잡았습니다. 2021년 발열 문제로 결별했던 두 거인이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세계 최첨단 이나노 공정 기술로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삼성이 어떻게 TSMC의 독점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파운드리가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셋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이 칩은 삼성의 최신 이나노 공정, 정확히는 SF2 공정으로 제작된 첫 샘플입니다. 외신 노트북 체크는 이를 TSMC의 지배력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나노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칩 안에는 트랜지스터라는 미세한 스위치가 수십억 개 들어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더 많은 기능을 작은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2나노는 그 간격이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삼성의 SF2 공정은 기존 3나노 공정보다 트랜지스터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GAA, 즉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구조를 채택했는데요. 이전 세대의 핀팩 구조보다 전력 제어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성능이면 배터리를 덜 쓰고 같은 전력이면 성능이 더 좋다는 겁니다. 삼성은 자체 엑시노스 2600 칩 생산을 통해 이 공정의 수율을 빠르게 안정화시켰습니다. 수율이란 만든 칩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이 수율이 높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의 이나노 수율은 초기 30%에서 현재 50% 이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삼성과 퀄컴은 왜 헤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삼성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을 4나노 공정으로 생산했습니다. 문제는 이 칩이 스마트폰에 들어가자마자 터졌습니다. 말 그대로 뜨거워져서 발열 문제가 심각했고 성능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수율도 불안정했습니다. 퀄컴은 곧바로 다음 세대인 A 플러스 1세대부터 대만의 TSMC로 생산을 전환했습니다. 그 뒤로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쭉 TSMC와 함께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칩 회사인 퀄컴을 놓쳤으니까요. 올해 9월 하와이에서 열린 퀄컴의 스냅드래곤 서밋 2025에서도 TSMC의 3나노 공정이 공식 파트너로 발표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의 복귀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미 늦었다. TSMC의 벽은 너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샘플을 제공했다고 해서 계약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퀄컴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삼성이 만든 칩을 철저히 검증할 겁니다. 전력 효율은 어떤지, 성능은 약속대로 나오는지, 발열은 괜찮은지, 수율은 안정적인지, 장기간 사용해도 신뢰할 수 있는지 등 수많은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해외 매체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즈는 삼성이 내부 품질 기준을 통과한 후에야 이 샘플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삼성 스스로도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기술 매체 WCCF 테크는 삼성의 이나노 기술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수율과 일정 관리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엑시노스 2600 생산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퀄컴의 메인 파트너는 아니더라도 서브 파트너로서 일부 물량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듀얼 소싱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퀄컴 입장에서는 TSMC 한 곳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줄이고 가격 협상력도 높일 수 있어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실제로 삼성 내부에서는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Z 플립8의 자사 파운드리에서 생산한 스냅드래곤 칩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삼성은 자체 스마트폰 판매와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셈입니다. 지금 이나노 전쟁은 얼마나 치열할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뱅크 캐피털 마켓의 애널리스트 존 빈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현재 수율 경쟁에서 TSMC가 65%로 1위, 인텔이 55%로 2위, 삼성이 40에서 50%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율 60%가 안정적인 양산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여겨지는데 TSMC는 이미 그 문턱을 넘었고 삼성은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중요합니다. 삼성의 수율은 올해 초 30%에서 불과 몇 달 만에 5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반면 TSMC는 이미 높은 수준이라 더 이상 빠르게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60%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가격 경쟁도 흥미롭습니다.
톰스 하드웨어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TSMC의 2나노 웨이퍼 가격은 장당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입니다. 반면 삼성은 최근 2만 달러, 약 2,700만 원으로 33%나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웨이퍼 하나에서 수백 개의 칩이 나오니 이 가격 차이는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더 놀라운 건 퀄컴과 미디어텍이 TSMC의 올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와 디멘시티 9500 생산 비용으로 전년 대비 24%더 높은 금액을 지불했다는 보도입니다. TSMC의 가격 인상이 고객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어보죠. 첫째, TSMC의 기술력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대만 경제일보는 TSMC의 2나노 수율은 이미 60%를 넘어 7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TSMC는 2026년 더욱 개선된 N2P 공정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는 백사이드 전력 전달 기술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둘째, 신뢰 문제입니다. 4년 전 실패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구글 같은 주요 고객들이 삼성을 떠나 TSMC로 갔고 아직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트렌드포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는 67.6%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셋째, 단순히 가격을 낮춘다고 고객이 오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펜드로이드는 가격을 33%나 깎았다는 건 역설적으로 기술력에서 자신이 없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때 TSMC를 떠나 삼성의 팔라노를 써봤다가 더 큰 비용을 치르고 다시 TSMC로 돌아간 전례도 있습니다. 이런 반론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 삼성에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면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 TSMC의 독점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TSMC의 현재 2나노 생산 능력은 월 1만 장 수준인데 2026년이 되어야 월 8만 장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미디어텍 등 수많은 고객사가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격 인상까지 겹치니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대안이 절실합니다. 노트북 체크는 퀄컴이 두 곳에서 칩을 생산하는 듀얼 소싱 전략을 취하면 TSMC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삼성의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은 실제로 TSMC보다 앞서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3나노 단계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구조를 도입했지만 TSMC는 여전히 핀팩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TSMC가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도입하는 건 2나노부터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은 게이트 올어라운드 양산 경험이 더 많다는 겁니다. 셋째, 테슬라라는 대열을 잡았습니다. 삼성은 최근 테슬라로부터 AI6 칩 생산 계약을 따냈는데 규모가 무려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에 달합니다. 샘모바일은 테슬라가 요구하는 수율 기준이 60에서 7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계약을 수행하면서 삼성의 2나노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넷째, 전설적인 칩 설계자 짐 켈러가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애플, AMD, 테슬라에서 일했던 짐 켈러는 현재 텐스토렌트라는 AI 칩 회사의 CEO인데요. 최근 니케이 아시아 인터뷰에서 삼성의 2나노 공정으로 AI 칩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삼성을 신뢰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TSMC는 정말 넘사벽일까요? 숫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 점유율 67.6%, 수율 65%, 애플부터 엔비디아까지 최고 고객사 확보, 이건 분명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영원한 1등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텔을 보십시오. 한때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였지만 지금은 TSMC에 밀려 파운드리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고객사들이 원하는 게 경쟁입니다. 한 곳의 독점은 가격도 비싸지고 협상력도 없어지며 공급망 리스크도 커집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삼성은 지금 딱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1등은 아니지만 신뢰할 수 있는 2등이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게 통할까요?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 자체에 대한 회의보다는 수율과 일정 관리에서 불신이 컸던 게 사실이다. 퀄컴과의 제협력 물꼬를 트고 나면 2나노 경쟁 구도는 지금보다 훨씬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스마트폰 부품이 아닙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기기, 금융 시스템, 국방 무기까지 모든 곳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없이는 현대 문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두고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밀려 있었습니다. 만약 삼성이 이번에 퀄컴 계약을 따내고 이나노에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 분야에서 강국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 효과도 엄청납니다. 파운드리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서 점유율 10%만 올려도 20조 원의 매출 증가입니다. 일자리 창출, 기술 발전, 국가 경쟁력 향상 모든 면에서 플러스입니다. 더 나아가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TSMC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삼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이건 단순히 삼성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예측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TSMC의 지배력이 계속될 겁니다. 삼성이 퀄컴 계약을 따낸다 해도 처음에는 작은 물량부터 시작할 겁니다. 트렌드포스 보도에 따르면 월 1,000장 정도로 삼성 전체 이나노 생산 능력의 15%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갤럭시 Z 플립 8에 삼성제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고 성능과 발열이 좋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물량 증가가 시작될 겁니다. 또한 엔비디아, 퀄컴뿐 아니라 AMD, 구글 같은 대형 고객사들도 TSMC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흐름을 잘 타면 2028년쯤에는 시장 점유율이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삼성이 지금 보여주는 건 포기하지 않는 근성입니다. 2021년 실패 후 4년간 묵묵히 기술을 개선하고 엑시노스 2600으로 내공을 쌓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끝에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삼성과 퀄컴의 재회는 단순히 두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반도체 산업 전체의 지각 변동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가 걸린 싸움입니다. TSMC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나노 기술이 그 균열을 벌릴 쐐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퀄컴의 검증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삼성은 이제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닙니다. 진짜 경쟁자로 링에 올라섰습니다. 수율 50% 돌파, 테슬라 계약 성사, 가격 경쟁력 확보, 그리고 이번 퀄컴 샘플 공급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만들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정상을 노릴 차례입니다. 삼성이 성공하면 그건 곧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일자리가 늘고 기술이 발전하고 국가 위상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한 소식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퀄컴의 역사적 재회, 그리고 이나노 전쟁의 모든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